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정치권이 공감대를 이룬 지 하루 만에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 제시 없인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는데 각 주체가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해법 도출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은 정부와 정치권.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주말 뒤 회동을 추진하며 연휴 전 협의체 출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 도출까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회의론도 흘러나옵니다. 당장 정부는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한 건 아니라며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점 논의를 시사한 애초 입장을 전면 철회한 건 아니지만 하루 새 의료계를 상대로 다소 강경한 기조를 부각한 셈입니다. 협의체 제안에 공식적 답을 내놓지 않은 의료계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미 결정된 2025년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선긋기란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 여당은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며 큰 틀에서 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했습니다. 다만 강경 기조보단 설득에 방점을 찍으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부 실정 책임론은 협상의 또 다른 변수로 꼽힙니다. 국면 전환용 물타기는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재차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파면하십시오. 협의체 구성의 전제 조건으로까지 내걸진 않았지만 협상 전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펼쳐지고 있다는 방증이란 해석입니다. 여야 의정, 말 그대로 협의 주체만 네 곳인 상황에서 각기 다른 셈법 속 정부와 여야의 사전 협의체 구성부터 험로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입장을 내지 않으면 2026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한 협상도 없다는 정부의 압박에 의료계도 전면 백지화를 강조하며 맞섰습니다. 양측이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논의할 수 있는 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이다. 정부의 분명한 선긋기에 의료계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다시 하지 못하는 이유와 근거를 대라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이 여야 의정협의체 제안 이전의 주장을 되풀이한 셈입니다. 정부는 협상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응은 냉담합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있는데 전공의들이 협상에 참여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을 앞두고 의료계는 대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의대생들 13,000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영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과 방재승 전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 등 교수단, 전국 8개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대법원만이 의료와 교육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의대 증원 효력 정지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그리고 장상윤 사회수석의 파면도 촉구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불기소로 결론날 전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는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김 여사가 무혐의라는 수사팀 결론에 논란이 거센 만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총장은 곧 만료되는 자신의 임기안을 마칠 수 있을 거라며 신속한 처리도 강조했습니다.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지만 수심위 역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곧장 입장을 내고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 만료되는 이 총장 임기안에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할 것이 유력합니다. 전담 수사팀 수사에 이어 검찰 외부 인사로 이루어진 수심위 판단까지 거치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공정한 외형을 갖추게 됐습니다. 수사팀과 수심위 의견이 일치하면서 별다른 진통을 겪지 않고 더욱 신속한 처분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뚜렷해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황제 조사 논란과 총장 패싱 논란 등으로 검찰 조직 내부에도 상처가 남았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시기를 추석 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 주장에 정쟁 목적이라고 맞서고 있어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9월 정기국회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에 이어 수사심의위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권고에 야권은 예정된 면죄부 헌납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해선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습니다. 면죄부 처분을 갖다 바친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수사심의 결과로 우리 국민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부각하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민생 회복이라고 역공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 처리 시기를 앞당기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최상병 특검법 등 다른 현안보다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가 불투명한 김 여사와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등 야권 수사가 전방위적이란 점을 이유로 사실상의 총공세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추석 연휴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 상정 전망도 나오는데 상임위 진행 상황과 함께 법안 상정에 열쇠를 쥔 국회의장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여야 대표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또다시 강대강 대치냐는 시선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 여당은 민주당이 기승전 특검,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고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특검, 탄핵, 청문회 이런 것에만 매달리고 있는 민주당 정치가 반복되면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평가와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립에 특검법까지 더해지면 자칫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전국이 재현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생 법안 처리와 의료 공백 해소 등 협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한 여야 대치가 전국에 가져올 파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강성 지지층 일부가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사저합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두 사람은 당내 통합 문제와 최근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는 2%까지 내려왔죠. 정부가 물가 안정을 선언한 배경인데 서민 체감도는 낮습니다. 이렇게 지표와 현실이 겉도는 이유는 뭔지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2%에 그쳤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자신했습니다. 5달 연속 2%대 둔화세에 고무된 건데 시장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비싸죠. 배추, 무, 과일, 파 이런 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야채나 과일은 아직까지 이제 세일을 하고 있지만 많이 저렴해졌다고 느끼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 농산물은 3.6%나 올라 전체 상승률 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배는 무려 120%, 사과도 17% 올라 신선식품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서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은 둔화는커녕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이에 정부는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을 늘리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제수용품을 쭉 봤을 때 평소 때보다 좀 내렸다 하는 거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동안 누적된 물가 상승분이 워낙 큰 탓에 체감 물가를 끌어내리기 쉽지 않은 겁니다. 올해 평균 물가는 2020년보다 14%나 올랐습니다. 지난해 물가가 이미 급등했던 만큼 올해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2%에 그치더라도 서민 부담은 줄기 어렵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6주째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모피넷을 보면 이번 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658.5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주와 비교하면 리터당 14원 내렸습니다. 경유도 리터당 14.4원 내려 1,495.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경기 지표 불안으로 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진 영향 등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국제유가 내림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국내 기름값이 추석 전후까지 계속 떨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선물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치솟는 물가 탓에 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소비 심리도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물을 고르는 건 물론 중고 거래를 활용하는 등 이른바 가성비 제품 찾기에 나섰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대형마트. 추석을 앞둔 매장 식료품 코너에 다양한 선물 세트들이 등장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부터 간편식품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 세트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적게는 10,000원 안팎의 상품부터 많게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상품까지. 고객들의 눈길은 먼저 10,000원 아래 선물 세트로 향합니다. 주머니 사정은 해마다 비슷하고 월급 받는 것도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를 낮은 거를 찾다 보니까 그나마 김이 우리 거가 평상시에도 많이 먹고 하니까. 이처럼 울산의 한 대형마트는 지갑이 얇아진 고객들을 겨냥해 3만 원 미만의 선물 세트 수량을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늘렸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3만 원 미만의 이른바 가성비 선물 세트의 매출도 지난해 대비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조사한 추석 선물 구매 의향에서도 20대 이상 모든 연령대가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명절만 되면 중고거래를 통해 거래금지 품목을 제외한 선물 세트를 저렴하게 구매하기도 합니다. 통조림이나 식용유 같이 그런 제품들은 마트에서 사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단순 개봉 같은 경우는 거의 새 제품이라 생각하는 편이라서 마트보다 1, 2만 원 이상 더 저렴한 중고 사이트에서.
지난달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8% 오르면서 3년 5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보였다지만 누적된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쉽게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 고물가 시대, 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명절 선물 소비 문화도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손 전 회장의 수백억 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씨를 체포한 지 이틀 만인데요. 검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손 전 회장이 직접 대출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지난 5일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불법 대출 혐의 인정하십니까? 부동산가에 부풀려 쓰신 거 맞나요? 대출 얼마나 받으셨어요? 어디 쓰신 거예요? 김 씨는 아내 명의로 돼 있는 회사의 자금을 활용해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서울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과 대출을 내준 지점 등 사무실 8곳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손 전 회장 친인척 불법 대출 금액은 무려 350억 원가량입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명의로 610억 원가량 대출이 나갔는데 절반 이상이 손 전 회장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절차상 특혜 등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적 관심사는 손태승 전 회장의 관여 여부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대출 절차가 적법했는지 매뉴얼대로 됐는지 기업자금 대출이니까 사후에 또 이제 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금융감독원도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손 전 회장의 불법 대출 내역을 추가로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투자증권과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대출을 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김 씨가 받은 대출과 관련해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 계열사 임원 등을 통해 직접 지시한 적이 있는지, 또 적어도 친인척의 대출 사실을 인지한 정황은 있는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우리금융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애초에 내부 통제가 허술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불법 대출을 해준 우리금융 실무진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뒷돈을 준 혐의를 받은 사업가 박모 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납골당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을 속여 봉안증서 수십억 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노웅래 전 의원에게 인허가 알선 같은 명목으로 6천만 원어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속해 발생하는 땅 꺼짐 현상이 주택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또 문경터널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히는 다중 추돌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택가 도로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땅이 꺼진 곳 주위로 소방대원들이 모여 출입 통제선을 칩니다. 차를 잠깐 주차하고 제가 이거 물건들 내리는데 그때 보니까 구멍이 뚫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냄새도 나더라고요. 새벽 5시 40분쯤 인천에 있는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지름 80cm, 깊이 50cm 정도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관할구청은 복구가 끝나는 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터널 안에 차량 여러 대가 맞부딪힌 채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쯤엔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2터널에서 차량 9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로가 통제되면서 1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4시간 뒤 오후 2시 40분쯤 같은 터널에서 차량 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체가 많은 터널 쪽에는 좀 사고가 좀 빈발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커다란 바위 근처에 낚싯배 한 대가 위태롭게 출렁거립니다.
기울어진 배에 남아있는 이들은 출동한 대원의 손을 붙잡고 구조됩니다. 아침 8시 10분쯤 전남 진도군에 있는 섬 근처에서 밤샘 낚시를 하고 돌아오던 낚싯배가 갯바위에 자초됐습니다. 어선은 우현으로 기울어져 침수가 진행됐지만 신고 접수 20여 분 만에 구조 작업에 나선 해경에 17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정부의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611개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오후 서울 강남 일대에서 기후가 아닌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외치며 기후정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폭염과 폭우가 일상이 되는 기후재난이 노동자의 생명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 등 발빠른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국제기후행동의 달을 맞아 열린 행사로 주최 측 추산 2만여 명, 경찰 추산 7천 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어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8살이 되던 해 친구와 중국 바느질 공장으로 취업하러 갔다가 위안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해방 후에도 귀국하지 못했다가 2000년대 초반에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습니다. 유족의 뜻에 따라 A씨의 장례는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A씨가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손을 들고 무릎까지 꿇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살해하는 정황이 담긴 드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최소 28건의 즉결 처형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푸틴의 집단 학살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동부도시 인근 러시아와 전투가 담긴 드론 영상입니다. 참호 부근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이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확대해서 보니 머리 위로 손을 올린 채 무릎을 꿇고 분명히 항복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군인 3명이 바닥에 한꺼번에 쓰러지고 숨진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영상을 입수한 CNN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 3명을 처형하는 장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Prisoners of war surrender if they show that they surrender, if they are without weapons in their hands, then summary execution is the war crime.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살해하는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또 다른 드론 영상에선 참호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한 명씩 나와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어 러시아 지휘관의 지시가 담긴 무전과 함께 흙먼지가 일며 살해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의 즉결 처형 사건을 최소 28건에 살해된 군인만 70명이 넘는다며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집단 학살 지시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ussian soldiers believe it's very dangerous to surrender to Ukrainian forces because Ukrainian soldiers will kill them like Russians killing Ukrainian prisoners of war.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기습에 나선 지 한 달을 넘어섰지만 러시아는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며 동부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거듭 요구했지만 미국은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전쟁을 피해 폴란드에 간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이 폴란드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해 온라인 수업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폴란드 교육당국은 가을 학기부터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등교를 의무화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한 공원.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통 의상을 입은 마루시아가 플루트로 국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온 지 2년이 지난 마르시아도 처음엔 학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Мені бракувало друзів. У мене на той момент була тільки одна подружка,
І мені бракувало друзів і розмов. І в якийсь момент я взагалі перестала, в мене дуже погано було. 전쟁으로 집을 잃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지난 몇 년은 극심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나마 적응이 빨랐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에겐 새로운 나라와 친구들, 학업까지 쉬운 게 없습니다. 고등학생인 마리치카는 결국 학교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홈스쿨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Some people are just mean, you know, and I've heard many stories about just being excluded or bullied or just not spoken to nicely. 폴란드 교육당국은 이번 학기부터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들의 학교 출석을 의무화했습니다. 폴란드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수가 대략 15만 명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어느 시스템에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Tych uczniów nie było w systemie. My nie wiedzieliśmy o tym, czy dana osoba chodzi do szkoły online na Ukrainie. Więc to był rzeczywiście duża luka w systemie, bo te dzieci 정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 시민과 난민에게 매달 지급되는 $200 정도의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들은 난민 아이들이 제때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어린이들의 학교 복귀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잔드입니다. 가자지구는 백신 휴전 기간이지만 접종이 끝난 지역에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재개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휴전을 중재하는 미국 CIA 국장이 곧 새로운 휴전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타결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던 이들이 결국 시신이 되어 나왔습니다. 망연자실한 유족들. 가자지구 중부 난민촌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잇따르면서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전쟁 이후 가자지구 사망자는 이제 4만 1,000명에 육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수천 명이 다시 거리로 나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인질의 가족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 인질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Netanyahu must be removed from power in order to save the lives of the hostages and the country itself.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며칠 안에 새로운 구체적 휴전안이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쟁점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양측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 time has come finally to make some hard choices and some difficult compromises. I hope profoundly that both of those leaders are going to make that decision. 특히 가자지구 남부 접경지대에 이스라엘군 주둔을 놓고 양쪽이 완강히 대립하고 있어 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지난 2020년 허리케인이 잇따라 상륙하면서 파손된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의 22층 빌딩이 폭파 해제됐습니다. 한때 도시의 명물이었던 허츠타워는 현지 시간 7일 폭파 전문가들이 설치한 폭약이 터지자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몇 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허츠타워는 지난 2020년 허리케인 로라와 델타의 상륙으로 심하게 파손됐지만 수리비 1억 6,700만 달러, 우리 돈 2,200억 원을 감당하지 못해 4년 가까이 흉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의 학교 기숙사 화재 사고 사망자가 애초 17명에서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이작 음와우라 케냐 정부 대변인은 화재 현장에서 모두 19구의 시신이 수습됐고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 2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재 당시 기숙사에 있던 학생 중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139명은 행방이 확인됐지만 아직 17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선 곧잘 이친 전쟁으로 언급되는 한국 전쟁. 5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희생됐지만 공산 세력을 완벽하게 물리치지 못한 데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남부 텍사스 엘페소에서는 지역사회와 한인 동포들이 힘을 모아 이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안미향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물건이 가득한 전시관. 미국 텍사스 엘페소 역사박물관의 문을 연 한국 전쟁관에 전시된 물품들입니다. 지역 역사관으로선 생소한 주제의 전시물 앞에서 관람객들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I've never seen this before, so this is all new things. Historically, I know about the Korean conflict y nos gustaría aprender más y conocer más de todo lo que pasó. Y muchas gracias por hacer esto. 전시관 한편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전체 역사관의 3분의 1이 한국 관련 전시로 채워진 셈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히스패닉인 곳에서 한국 전쟁을 알리는 전시를 하게 된 건 엘페소와 동포 사회가 나눈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파소에서 참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엘파소 전체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Our Korean War veterans are getting much older, and there's an issue that a lot of them have been passing away. So I think for us, it was a long overdue exhibition, but also one that we're glad that we took right now, because it's something that I think will be very memorable for the families, especially if they brought their elders, and for those of them that recently lost their elders as well. 엘페소 지역사회와 우리 동포들이 힘을 모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3년엔 엘페소 54번 도로 일부 구간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도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엘페소와 한국의 소중한 인연을 알리는 엘페소 역사박물관 한국전쟁관은 내년 7월까지 운영됩니다. 미국 엘페소에서 YTN월드 안미양입니다. 요즘 문화계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서율 하락입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꼴로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그런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독서율 향상을 주도했던 전자책과 오디오북 이용도 최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직장인 채훈 씨는 최근 전자책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좋아하는 소설이나 수필을 골라 읽습니다. 가벼운 주제라 한 달에 서너 권은 쉽게 읽힙니다. 전자책 사용하지 않을 때는 책 자꾸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출퇴근길에 짬짬이 읽고 가벼운 책도 금방 읽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독서하는 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디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길이나 운동, 집안일을 하면서 부담 없이 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인 독서율 가운데 2021년까지 전자책의 비율이 19%, 오디오북의 비율이 4.5%에 이를 정도로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사용이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2021년 이후입니다. 전자책의 독서율은 2023년까지 2년 동안 0.4%포인트 늘어나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고 오디오북의 독서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에 제공되는 책은 18만 권 정도로 해마다 10%씩 늘고 있고 다양한 편집 등 서비스의 질도 더 좋아졌습니다. 콘텐츠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좀 고연령대에 뭔가 그분들이 좀 더 비디오형, 영상형 콘텐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조금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10대, 20대, 30대에 대한 전자책, 디지털 형태로 독서하는 인구 비율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실제로 젊은 층만 따로 보면
20대 전자책의 독서율은 58%, 30대는 35%가 될 정도로 전자책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들 세대가 40, 50대가 되면 전자책 등이 독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긍정적인 점은 전자책과 종이책은 경쟁 매체라기보다는 함께 출판 시장을 키우는 보완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전자책을 읽은 후에 종이책을 소장하는 등의 예시를 보면 전자책과 종이책은 함께 협력하여 출판 시장 전체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부가 독서율 향상을 위해 전자책 QR코드 확대, 가상도서관 설치 등 디지털 독서 콘텐츠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전자책 등이 일시적 정체를 벗어나 종이책 독서율까지 함께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출판계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미국 할리우드는 원작 영화가 성공을 거두면 등장인물 중 하나의 시각으로 또 다른 영화를 만듭니다. 스핀오프라고 부르는데 마블 히어로 영화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드라마가 이런 스핀오프 제작에 나섰습니다. 강내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0월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온스크린 섹션에 초대된 새 드라마 조커나 나쁜 동재의 예고편입니다. 주인공인 동재는 인기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 1과 2에 등장한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역 중 하나를 새로운 주인공으로 내세운 겁니다. 동재라는 캐릭터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동재의 이야기를 한번 펼쳐서 보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시즌2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은 동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동재의 삶을 쫓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빙에서 선보일 드라마 사장님의 식단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방영 중인 TVN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손해보기 싫어서의 출연진 중 한지연, 이상희 씨가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세계관을 공유한 채 그 안의 인물의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핀오프 작품입니다. 콘텐츠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 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이제 용기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IP에 대한 기본적인 그 흥미를 배가시키고 상호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 방식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스핀오프 작품은 OTT 등 플랫폼 입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검증된 콘텐츠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과거에는 신서유기 스페셜 스프링 캠프를 진행했었고 큰 시청자를 유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스핀오프를 제작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쓰는 경우가 많고 본편과의 연계성도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작품의 저작권을 활용해 드라마 팬들에게 더 다채로운 재미를 주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강내리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을 두고 소속 그룹 뉴진스 멤버들도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히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의 집단 반발까지 나왔지만 회사 측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향후 뉴진스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서울 패션위크 홍보대사로서 개막식에 참석한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소속사 대표직에서 해임된 뒤 처음 나선 공개 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부 멤버들은 전날 밤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 전 대표 해임 뒤 고민이 많아졌다. 한동안 멘붕이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팬들에게 토로했는데 민 전 대표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먼저 들려준 곡이라며 자작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건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사측의 반희수 유튜브 계정 영상 삭제 요구. 디토 뮤직비디오를 연출했던 감독이 팬들을 위해 추가 영상을 올려온 비공식 계정인데
사측이 광고주와 협의가 안 된 영상을 무단으로 올려온 거라며 게시 중단을 요구하자 일부 팬들은 이제 민 대표 시절 뉴진스 콘텐츠까지 손보기 시작한 거냐며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인 팬 1,400여 명이 민 전 대표를 되돌려달라, 임기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하이브에 보낸 이유입니다. 민 전 대표는 단체 사진을 SNS에 올리며 멤버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사측이 제시한 2개월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에 대해선 아직 답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사태를 해결할 열쇠는 오로지 민 전 대표에게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대로라면 준비하고 있던 연말 음반은 물론 월드 투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생존율이 희박한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이 이제는 완치까지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단 한 번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붕소와 중성자를 활용해 종양세포를 없애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교모세포종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2,0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악성 뇌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종양의 증식 속도가 매우 빠르고 주변 뇌조직까지 퍼지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치료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연구진이 교모세포종과 같은 악성 뇌종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중성자를 잘 잡는 성질을 가진 붕소를 중성자와 함께 이용하는 겁니다. 붕소 화합물을 체내에 투입한 후 중성자를 쐬서 핵반응을 일으켜 종양세포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수차례 반복해야 하는 다른 방사선 치료와 달리 단 한 번만으로도 치료가 끝나고 통증이 없는 건 물론 주변 정상세포에도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은 괜찮고요. 지금 컨디션도 지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한번 알아볼까 하고 있어요. 임상에 참여한 환자 대부분이 좋은 효과를 보여 난치성 종양의 근본적 치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유효성은 이제 임상 이상을 가서 정확하게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뇌종양 중에서도 악성 뇌종양 환자들한테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진은 이번 치료법 개발 과정과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상에서 다뤄진 교모세포종 외에도 두경부암, 피부 흑색종 등 난치암으로 치료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구진은 환자들의 경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10월 임상 2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게임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인데요. 장애 학생을 위한 e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신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팔을 휘두르고 환한 얼굴로 펄쩍 뛰어도 봅니다. 가상의 코트 안에서 열정적으로 배구를 즐기는 4명의 학생. 모두 발달장애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분이 아슬아슬했어요. 좋았어요. 하늘만큼 날았던 만큼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설명을 듣고 게임판 위에 돌을 놓는 학생. 땅 따먹기와 비슷한 오델로라는 고전 보드게임입니다. 상대방의 착점 위치를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전략을 결정하는 모습이 진지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역 예선을 거친 학생이 참여한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입니다. 신나게 열정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장애학생들. 숨죽여 응원하던 부모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전력을 다한 자녀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아이가 참 좋아하는 게임으로 이렇게 페스티벌에 참석한 게 정말 참
영광스럽고요. 경기에는 졌지만 즐겁게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게임은 총 10종목, 국내외 유명 게임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행사를 공동 주최해온 넷마블은 모두의 마블과 마구마구 등 2개의 게임을 종목에 올렸습니다.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 쉽게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함께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린 축제로 좀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게임을 통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YTN 신관우입니다. 프로야구 치열한 가을 야구 경쟁에서 5연패로 허덕이던 두산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4위 KT와 맞대결에서 승리하고 다시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NC전부터 내리 5연패. 5경기 합쳐 13득점으로 침묵을 지켰던 두산 타선이 모처럼 터졌습니다. 1회 양의지가 솔로포로 맡겼던 타선의 혀를 뚫었고 3회부터 5회까지 9점을 더했습니다. 7회엔 정수빈, 화려한 김재환이 승리를 확인하는 솔로포를 날렸습니다. 양의지는 4타점 경기를 했고 지난달 9일 SS전 이후 29일 만에 선발 전원 안타로 바닥을 치던 분위기도 끌어올렸습니다. 마운드에선 곽빈이 6이닝 1실점 호투로 연패를 끊고 팀을 다시 4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점수를 많이 내서 좀 편하게 해준 야수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패를 끊을 수 있는 된 이제 계기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LG는 오스틴과 오지환이 팀 타선을 이끌며 한화에 전날 당한 패배를 서록했습니다. 2안타 3타점을 올린 오스틴은 역대 팀 타자 최고 타점 신기록을 세웠고 오지환은 3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LG는 2위 삼성에 다시 4경기 차로 다가섰고 한화는 5위권에서 한 발 더 멀어졌습니다. NC는 1회 김성욱과 3회 데이비슨과 김희집의 홈런 등으로 삼성을 9대1로 물리쳤습니다. 지난 5일 한화 페라자와 충돌했던 기아 김도영은 한 경기만 쉬고 타선에 복귀했고 기아는 키움을 누르고 정규리그 우승 매직 넘버를 7로 줄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여름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당분간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고 밤까지 강원과 남부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소나기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꽤 심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8도, 대전은 23.1도, 부산은 2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남부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3도, 광주 33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33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